2013년 3월 4일 밤 11시경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선착장에서 야경을 구경하던 한 부부와 남성. 이날은 이 부부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4년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사정상 다른 지역에 따로 떨어져 지내던 32세 남편 박모 씨와 39세 아내 신모 씨가 이날부터 살림을 합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척이 운영하는 경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던 아내 신 씨는 살림을 합칠 수 있게 됐다는 남편 박 씨의 말에 곧장 짐을 싸서 박 씨가 사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신 씨는 해운대역에서 남편 박 씨를 만났고, 박 씨는 4년 만에 같이 살게 됐다며 들떠있는 아내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길을 나선 부부는 우연히 남편 박 씨의 후배 31세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만난 후배 이 씨에게 반갑다며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세 사람은 부산 기장의 한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동백섬 선착장으로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던 신 씨. 하지만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동백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백섬 선착장을 찾은 세 사람은 40분 정도 야경을 본 뒤 밤 11시 10분쯤 차에 탔습니다. 이때 차 운전석엔 후배 이 씨가, 보조석엔 남편 박 씨, 그리고 뒷좌석엔 아내 신 씨가 탔습니다. 그렇게 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남편 박 씨가 밖에 물통을 두고 왔다며 차에서 내렸고, 이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후배 이 씨는 박 씨를 두고 갈 거라는 농담을 하며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후배가 타고 있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다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옆에서 이를 본 남편 박 씨는 곧장 119에 신고했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구명환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아내 신 씨와 후배 이 씨는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이 씨는 운전석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아내 신 씨는 다급하게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자 아내 신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살려주세요! 물에 잠겨요! 차가 물에 잠겨! 바다에 뛰어든 남편 박 씨는 창문으로 탈출하고 있던 후배 이 씨를 구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내 신 씨는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빠르게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해경이 도착해 구조에 나섰지만 아내 신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4년 만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던 신 씨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수사 초기 경찰은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된 후배 이 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추락사고로 추정했습니다.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음한 결과도 일사로 나왔고 타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신 씨의 가족들은 사고 사일 리가 없다며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 이제 살겠다고 떠난 그날 사고가 날 수 있나? 어떻게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하자마자. 이거는 뭐 사건이다, 사고가 아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꽤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백섬 선착장 입구는 진입로가 좁아 초보 운전자가 들어가긴 어려운 곳이었고, 그날은 선착장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져 있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는데도 굳이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무리해서 선착장에 들어갔다는 점도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이 추락한 위치도 이상했습니다. 차는 선착장 옆쪽에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 선착장 옆으로 차량이 추락하려면 후진하면서 핸들을 최대한 꺾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 씨를 놀리려고 후진했다던 이 씨는 왜 자동차 핸들을 과도하게 꺾었던 걸까? 이에 따라 경찰은 후배 이 씨를 불러 신문했고, 이 씨는 후진하던 중 차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급발진의 대표적인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사고 기록장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온 국과수의 답변,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급발진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걸까? 혹시 이 씨가 계획적으로 신 씨를 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건 아니었을까? 경찰은 이때부터 운전미숙에 의한 추락사고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후배이 씨와 아내 신 씨가 혹시 내연관계는 아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이 갈등을 빚으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와 신 씨는 그날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씨의 운전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이었을까? 그런데 아내 신 씨의 가족들은 남편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다 놀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3일 동안 치는 동안에요. 바다에 빠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기까지 한 남편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아내 신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숨진 신 씨의 보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앞으로 무려 3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신 씨가 사망하게 되면 남편인 박 씨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이 모두 1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신 씨가 어떤 경위로 생명보험을 3개나 가입하게 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입 당시 보험사와 통화한 녹음본을 들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가 아내 신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살인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살이나 뇌경색이나 다른 거는 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사망보험에 관해서만. 박 씨는 2009년 12월부터 아내 신 씨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모두 3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4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적당한 시기를 노려 후배이 씨에게 살인을 사주한 걸까? 이에 대해 남편 박 씨는 아내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은 신 씨의 작은 삼촌과 숙모에게 상속하기로 했다며 경찰에 각서 한 장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를 본 경찰은 박 씨가 더 수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와 이 씨의 통신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고 그동안 박 씨가 이 씨에게 총 2천만 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토대로 박 씨와 이 씨를 체포했고 검거된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경찰의 추정대로 남편 박 씨의 범행 계획은 아내 신 씨와 처음 만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아내 신 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신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당시 유부녀였던 신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박 씨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2008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2010년 신 씨는 결국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체육 강사로 일하며 체육학과 교수 준비를 하겠다는 핑계로 부산에 갔고 아내 신 씨는 그런 박 씨에게 자신이 일하며 번 돈을 모두 보내주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 준비를 한다던 박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신 씨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박 씨는 신 씨와 연애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신 씨는 박 씨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모두 3개의 생명보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 후 신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17일 만에 박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2년 11월 남편 박 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후배이 씨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살인을 도와주면 사망보험금 중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이 씨는 이 제안을 승낙했고 남편 박 씨는 면허 취득 비용과 차량 구입에 쓰라며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박 씨는 계획대로 신 씨에게 이제 살림을 합칠 수 있게 됐다며 부산으로 불렀고 우연을 가장해 이 씨와 만났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야경을 핑계삼아 세 사람은 동백섬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야경을 보고 차에 탄 남편 박 씨는 물통을 두고 왔다며 곧바로 차에서 내렸고 후배이 씨는 운전석 창문만 내린 채 그대로 후진해 차량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몸무게 100kg이 넘던 후배이 씨가 창문에 끼어 탈출하지 못하자 남편 박 씨는 이 씨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걸 보려고 뛰어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얘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애가 호적됐습니다. 계획대로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후베이 씨는 본인도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우적거리다 차량의 모든 창문을 다 내렸습니다. 저는 운전 창문을 내렸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창문을 내렸거든요. 다. 사실 제가 솔직히 우리 보고 뭐 필요 없고 진짜 배고프다 싶어가지고 창문 다 내렸어요. 하지만 뒤쪽 창문이 모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신 씨는 탈출하지 못한 채 차 안에서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고사로 위장한 뒤 아내 신 씨의 사망보험금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남편 박 씨는 결국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히고 만 것입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던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제출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씨의 핸드폰 사진첩에 청첩장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 그 청첩장의 신랑은 바로 남편 박 씨였고 신부는 박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결혼식 날짜가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박 씨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살림을 합칠 수 있게 됐다는 거짓말로 신 씨를 불러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사로 위장해 신 씨를 살해하고 본인은 신 씨 사망보험금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박 씨가 새로운 여자친구와의 결혼자금,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을 위해 그에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정해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후베이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의 유족들은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린 결혼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2015년 9월 부산가정법원은 2년 3개월 동안 혼인 생활에 외관을 만들어낸 것은 보험 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이었다며 신 씨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통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해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에 따라 신 씨의 법정상 속인 지위를 잃게 됐고 아내를 살해하면서까지 노렸던 신 씨의 사망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하였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가혹하게 피해자를 이용한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살인사건의 가장 큰 동기를 일반적으로는 원한과 치정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살인이라는 극한의 범죄 행위는 매우 감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는 것인데요. 금전적 목적으로 살해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비율이고 이번처럼 계획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 계획을 오랫동안 세웠던 경우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묻혀버릴 뻔한 사건을 담당 형사의 탁월한 수사감 그리고 끈질긴 조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일부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접근한 뒤 보험금을 노린 추악한 범죄로 한 사람의 인생을 숨두리째 앗아간 박 씨. 23년간의 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